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있을까? 아니 이제 슬슬 저희가 그만 떠들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못 가게. 자 그러면은 질문을 또 원하시니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한 분만 관계자분 나와서 이거 마이크 좀 제일 먼저 앞에 계신 분한테 먼저 드릴게요.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김재욱 배우님처럼 이 남과 여 영화를 이번 GV를 통해서 처음 알고 보게 됐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여운이 남는 영화라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네, 김남길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이제 벌써 60여 년 전에 제작이 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개봉을 또 하게 됐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어디서 좀 찾으시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님께서 요즘 좀 멜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정서를 가진 영화에 만약에 출연하게 되신다면 어떤 감정의 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표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농담 죄송합니다. 멜로요? 네? 네? 질문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요약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아까 농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런 영화를 하면 저는 좀 더 설명적이게 노래를 가지고 얘기하진 않을 거라 좀 그 여자 배우의 스며드는 그런 감정을 좀 모든 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표현하는 데 집중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은유 비유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표현을 조금 해줘서 그런 소리나 아니면 지금 사실 차에서 오는 그 날씨, 비가 오는 거 여러 가지 것들도 그 흐린 날씨에 정확하게 어느 한 부분만 보이는 포인트들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감정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냥 직업적인 걸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도 이제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연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멜로에 관심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일 작게부터 시작해서 뭐 크게 뭐 사회로 얘기하면 크게 뻗어가는 관계들을 확장을 가질 때 모든 거의 기본이 되는 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멜로를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과 여 같은 이런 멜로가 있으면 너무 해보고 싶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재욱이 때문에 사실은 더 제가 이런 장르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편하게 리메이크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작품을 좀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엔 이 남가요가 모든 멜로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요즘 이야기에 대한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좀 크죠. 재욱이 형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마이크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침 제가 여기 오늘 이제 행사 오기 전에 그 잡지 인터뷰를 하나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멜로에 관한 어떤 지금 저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 작품을 리메이크하게 된다면 이라는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 지점부터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시대에 맞는 그 언어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시대에서 할 수 있는 멜로를 좋은 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락 수단이잖아요. 남녀 간에. 근데 저 때는 전보였단 말이죠. 근데 우린 지금 다 이걸로 하는데 저기서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더 그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저것과 대체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랑 이야기가 훨씬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옛날 시대가 만들기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재욱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저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멜로가 어떤 멜로를 할까라고 감독님들이랑 이제 PD들이랑 얘기를 할 때 재욱이가 얘기한 이 지점이 되게 정확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재욱이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 연락하는 모든 SNS 이런 것들이 예전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에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감정 전달을 찾았으면 지금 사실은 되게 빠르고 손쉽고 누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는 결핍이나 상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도구나 뭐 활용되는 매개체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처럼 활용을 하되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욱이 얘기하는 그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고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리메이크를 발상에 전환을 해서 현대 배경으로 하지 마시고 더 전으로 가세요. 더 전으로. 조선시대나 조선시대보다 더 전으로 가서 그럼 석기시대로. 그러니까 전보도 없고 뭐 이거는 비둘기 날리던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 예전에 어떻게 사랑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의 모든 이 지금의 사랑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조금 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 받았는데 그러게요. 네. 답변하는데 한 5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또 손 너무 많이 드시네. 결정장애 있는데 큰일 났다. 저 그래도 튀는 옷을 입으신 분, 저 빨간색. 네, 지금부터 질문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질문. 김남길 대답도 배우가 쉽게 농담으로 이렇게 길게 늘리지 않을 수 있는 질문. 안녕하세요.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장가 아는 정말 성향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을 케어할 때 방식이라던가 전 연인을 정리하는 방식이나 사랑을 하는 방식 모두 다른 것 같다고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결국 서로를 끌려 이어진 것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김남길 배우님과 김재욱 배우님들께서는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두 캐릭터 중에서 더욱 이입이 되었던 캐릭터가 있으셨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에 끌리시는지 반대되는 것에 끌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동시에 말해야지 정확하게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나 둘 하면 아니냐, 장이냐, 아니냐 장이. 하나 둘 셋 장님처럼. 하나 둘 셋 장. 자 이제 설명하세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으로 저도 남자고 저 같아도 아이를 그렇게 케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뭐 담배나 이런 거 빼고 뭐 애기 뛰어가는데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막 이런 장난은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요즘 과보호를 하지 않나라는 또 혼자 또 생각. 전 아이가 없지만 어떤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워가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뭐 제가 지금 욕을 먹을 수 있는 반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넘어져도 봐야 이게 별거 아니야. 무릎도 조금 까져봐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암으로 별거 아니야. 삶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해. 부모로서 언제까지 내 아이를 내가 이렇게 품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뭐
물을 먹이기보다는 물을 먹는 방법을, 낚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이 시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장에 훨씬 감정이 입이 됐었고 어떤 상영에 더 끌리는가는 언제나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맞아.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이랑 장이 성향이 다르다라고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끌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 이 영화 마지막에 그 기차역에 갔었을 때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용기 있는 저만이 또 위험하고 유머러스하지만 용기 있는 남자가 미녀를 얻는 법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비슷한 부분, 틀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케바케인 것 같고 그게 사랑인 것 같고,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걸 사랑. 그리고 아까 재욱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아이에 대한 케어가 너무 길게 나온 건 아니니까 저 같으면 바다에 던졌을 것 같아요. 수영에. 전 사실 지금 저희 조카들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물론 여자아이들 둘이지만, 네, 여자아이들 둘인데 저는 굉장히 집에서 엄하게,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게 하시는 반면에 저는 되게 집에 무서운 사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있어야죠. 엄하게 해요. 재욱이가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잘 와닿아요. 뭐 요즘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결핍을 그걸 아이들한테 채우려고 찾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자면, 내 자식이 너무 뭐 잘나고 최고고 이런 마음이 아니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이랑 안이 서로 마음을 확인한 뒤에도 안이 전 남편을 계속 회상하는 장면을 되게 인상적이게 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나? 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아직 없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진정한 사랑이 뭘까 항상 궁금한데, 혹시 두 배우님들은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시간짜리를 던지시면 어떡해요? 좀 다 관계자 올 것 같은데. 자, 재욱이 먼저. 참 술 마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죠? 짧게 얘기할게요. 언젠가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 내 팬미팅 와서 얘기해라. 뭐 저는 초대해 주시면 달려갑니다. 네, 언제나. 저 예전에 십몇 년 전에도 갔다 온 기억하시죠? 네. 진짜 개인 팬미팅! 3월 언제? 28일. 28일? 한국에 없네요. 어떡하지? 아무튼 답을 드리자면, 짧게 한마디로 드리자면은,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지 않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가 진짜 사랑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얼마나 잘해주고 뜨겁고 막 이게 아니고, 세상 누가 와도 내가 양보하지 않을 부분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까지 맞춰가게 되는, 그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진짜 사랑이란 말도 좀 웃기긴 한데, 뭐 가장 깊은 사랑 중에 어떤 하나의 형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욱이를 아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얘기하는 건 정말 찐사랑이에요. 진짜로. 근데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못하겠어요. 사실 그냥 얘기해봐 그래도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랑이 어떤 거다라는 게 어려워요. 늘 사람에 대한 관계이다 보니까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실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모를걸? 자기들이 왜 결혼했는지 몰라.
또 질문. 네. 저 뒷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맨 뒤에 있는 분 해볼까요? 두 분 중에 한 분. 네네. 마스크 쓰신 분이. 감사합니다. 저 두 분께 짧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관객의 입장에서 외모가 아름다우면 연기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두 분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김남길 배우님께 만약에 요새 배우들이 영화 수입해 주시는 거에 되게 동참을 많이 해주셔서 영화 팬분들이 이제 보답의 의미로 그 음원을 스트리밍 해드리고 있는데 음원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이렇게 수입을 영화를 하신다면 하고 싶으신 영화가 있으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입하고 싶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추천해주는 영화들이면은 이제 그게 뭐 제가 또 특별하게 의미 있게 본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주시면 너무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 연기가 참 어렵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늘 어려워요, 연기는. 나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처음에 예전에는 그거 보고 되게 발끈했거든요. 그 남자의 그 장에 대한 이야기에 뭐라고? 쉬워 보인다고? 이러면서 생기면 좀 더 쉽지 않냐고? 그런 거 되게 옛날에 어릴 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발끈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연기가 어려워 그동안 이런 생각.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대사가 뭐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남편의 이제 삼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때 아니 이렇게 폴더처럼 접혔다 일어났다 접혔다 일어났다 하는 그 커트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그 가사 내용 중에 예쁘기만 한 여자를 뭐 사랑하는 것만큼 뭐 지루한 게 없다 그랬나 뭐. 네. 예쁜 게 다가 아닙니다. 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데요? 그 사람 고유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텅 빈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가? 그냥 마음 제 기준에 기준이요? 함께 호흡을 하면서도 네. 뭐 예를 들면은 연기 열정이 없다거나 정신이 딴 데 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 이 사람이 왜 이 일을 하지 싶을 만큼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거나 그런 사람이랑 할 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연기가 쉬웠어요? 잘생겨서? 언제나? 네,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 맞아요, 맞는 얘기니까. 안내 남편이 아까 이 삼바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에 브라질 갔다 와놓고 평생을 브라질에 산 사람처럼 그런 열정인가 그렇게 몸에 막 확 빠져가지고. 저도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어디만 가면은 그쵸. 그 그건 동네가 다 내 동네 같고 그렇게 되니까. 그건 맞아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네 일단 한 분 더 질문 받을게요. 네 그쪽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여쭤볼까요? 남자분 질문은 한 번도 안 받았네요. 여잔데요? 아니 지금 아니 저 하시면 되고요. 네, 그분 일단 네. 그 김남길 저번 GV 때 나왔던 질문인데 그 저도 약간 공감했던 거라서 김남길 배우님한테만 좀 여쭤보자면 그 마지막에 그렇게 끌어안고 영화가 끝이 나는데 결국 둘이 안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김남길 배우님은 그 둘이 굉장히 잘 이어졌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지혁 배우님은 팬미팅을 도대체 언제 하실 건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한데 팬미팅 왜 하네요? 진짜 궁금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막 뭐 행사한 것 때문에 막 뭐가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네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죄송합니다. 뭐 물론
물론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팬미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팬미팅 저에게 외쳐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뭐랄까요, 제가 지금은 또 저희 대표님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이제 남길이 형이랑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관객분들이랑 팬분들이랑 좀 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예전보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대답드릴게요. 내가 팬미팅이라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오래전부터 좀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뭐 노래를 하고 춤추고 토크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가 그런 걸 나누는 거를 원하실까? 그리고 나도 그걸 원할까? 그런 생각이 갇혀있다 보니까 점점 방에서 못 나가게 되는 것처럼 한 발자국을 내딛기가 조금 힘들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근데 저도 언제나 그 한 발자국을 좀 내딛으려고 용기를 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핑계대지 않고 계속해서 또 저를 좀 몰아붙여서 용기를 내서 더 이상 팬미팅 좀 그만해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 좀 그래, 네, 좋다. 그렇게 좀 네, 만들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까먹었지. 질문. 뭐죠? 팬미팅 질문 말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뭐죠? 영화의 엔딩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도 그거는 남길이 형한테 하신 질문이었을 거예요. 네. 아니, 팬미팅을 저기도 하시는 지금 분이 대표님이 얘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얘기나 다른 얘기일 수 있으니까 재욱이가 대답을 또 같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영화를 보고 할 수 있는 재밌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꽉 닫힌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를 유출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순간을 둘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기차역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안았던 그 순간은 아마 죽을 때까지 서로 못 잊을 순간을 만들었다. 저는 그게 모든 가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뒤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더 얘기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야 열린 결말이 우리가 관객들한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부분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형태로 만들지 않았고 영화를 그리고 저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갖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안 왔어도 친구로 지내라고 하면 남자가 장이 썩은 얼굴로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딴소리를 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와가지고 저렇게 안 왔고 근데 저 예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냐면 왜냐면 장이 안을 얼굴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캡처되어 있는 화면이 아니 표정이 안 좋았어.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인상 써져서 이거였나 이쪽이었나 이래가지고 거기까지만 해라는 거 표정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해피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욱이는 배우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재욱이 이 마음이 너무 옆에 있는 저한테 와닿아서 연기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누군가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다 연기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성향상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재욱이가 이 정도로 얘기한다라는 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팬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심지어 예전에 제가 재욱이가 원래 뭐 보여줄 게 많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춤은 추지 마라. 근데 진짜 보여줄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예전에 재욱이한테 제가 밴드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도 했었어요. 그리고 노래도 되게 잘하고 그런 밴드의 DNA가 너무 멋있어서 예전에 나쁜 남자 찍을 때도 재욱이의 그런 DNA를 되게 많이 좀 시샘을 했었던 되게 멋있다 저 친구 배우를 하는데 저런 음악 활동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뭐 곧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할 얘기 있어서 마이크 드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맞아. 그럼 남자분 한 번만. 네, 김남길과 민요. 네. 저는 그 김남길 배우님하고 김재욱 배우님이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이 영화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가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라면 어떤 심정일까 그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뭐 특전사라든가 아니면 뭐 깽단의 일원이라든가 어떤 그 감정을 가지실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위험한 직업이라서 너무 좋고요. 왜냐면 좀 특별한 느낌들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 직업적이랑 상관없이 그 친구의 고유의 그 사람에 대한 색깔 때문에 응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만큼 사실은 좀 더 대중적이거나 보편적인 직업이 아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많이, 좀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하면서 사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험한 거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갱단보다는 윙슈트 이러는 거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뭐 레드불에서 후원을 받는 어떤 정말 익스트림을 즐기는 어떤 그런 분이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위험하다는 거는 다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거를 찾은 사람에게 나 때문에 그거를 좀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막을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거꾸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위험한 남자가 미녀를 얻는 것처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위험한 여자가 미남을 얻는다. 이거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늘 자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